지난 5월 선친의 묘지를 이장했던 제2여사님의 동영상 2편입니다. 당시 6남매의 힘들었던 삶은 수매기의 조상을 모셔둔 여느 가정이나 다를 바가 없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2여사님의 가장 큰 고민은 일찍 돌아가신 선친을 대신해서 고생만 하신 엄마가 암으로 의심되는 종양이 발견되어 종합병원에서 재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기다리던 과정에서 선친의 묘를 이장하게 됩니다. 묘지를 감정받는 날부터 이 집안에는 사전발복, 금시발복, 후대발복 등 발복이란 발복은 다 받는 듯 했는데, 아무튼 이장 날짜를 잡고 나서 서서히 6남매들의 불신과 불목이 사라졌고, 그동안의 불효에서 깨어난 큰오빠, 작은오빠, 언니, 동생들이 어머니에게 잘하려고 서로 경쟁을 하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또 더 큰 경사는 이장 며칠 후 모친을 모시고 정밀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병원을 갔던 막내딸 제2여사님으로부터 암덩어리가 깜짝같이 사라졌다면서 주치의가 놀러와 있다는 그 소식을 전화로 알려주셨습니다. 그 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어머니는 경로당에서 식사 당번을 자처하셨고, 다른 분들의 뒤치다거리를 하는 등 도우미로 변신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혼 직전까지 갔던 남매들의 부부 사이도 돈독해졌고, 조카 자식들에게서까지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장 후 한 달 후에 19살 조카딸이 국가대표 조정선수로 발탁되어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행복한데,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해서 출전한 조정 경기에서 당당히 금메달과 은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조그만 산동네에서 국가대표로 발탁된 것만으로도 이 큰 경사라면서 잔치를 베풀었었는데, 금메달과 은메달을 땄으니 집안의 경사는 차치하고 충북 도청과 진천군에서도 환영 행사가 열릴 예정이라는 합니다. 아직은 한국 최대 학생 신분이기에 아직도 성장 가능성은 무한하며, 차기의 도쿄 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이 집안은 두 줄기의 수맥이 겹쳐 흐르는 조부모님의 합장묘지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를 한 주의 제2여사님은 차선 집안의 출가 애인으로서 완고한 장손 사촌오빠를 설득해서 조부모의 묘지를 이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렇다고 옆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빼고 내 아버지만 편히 모실 수는 없다면서 조부모님에게 양해를 구했고, 그 자리에서 1.5m 정도 옮겨서 수맥 없는 곳으로 아버지의 묘지를 옮겼던 겁니다. 많은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금전 발복인 것 같아요. 이장 날짜를 잡고 나서 얽혔던 금전 관계가 해결되었다거나 뜻하지 않은 돈이 들어왔다는 사례들도 다수 있었으나, 내 나름의 경험으로 볼 때 역시 금전적인 문제가 발복 중에서 가장 늦게 풀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다수의 가정들이 우환과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쪼들리던 그 마지막 단계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심정에서 선택하는 것이 묘지 이장이다 보니,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지 않는 한 금전적인 어려움이 쉽게 풀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건강이 첫째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고 우환만 없으면 금전적인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는 것이 모든 분들의 생각이며, 또
명약 관화한 사실입니다. 병든 가지와 또 썩은 뿌리를 도려내고 새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 나무에서는 반드시 새 뿌리가 내리고 새 움이 돋고 꽃이 피고 다시금 열매를 맺게 됩니다. 수술과 치유의 힘든 과정을 거쳐서 건강해지듯 오랜 세월 수맥에 묻혀 고통받았던 조상님도 치유되는 기간이 있으니 절대로 조급해하지 말고 자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다 보면 머자나 조상님은 틀림없이 금전적인 축복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후속 타로 동영상을 지금 준비 중인 것이 있는데 그 과정을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2장에 해드렸던 이제 이 엠머시 과정, 지난 5월 달에 선영을 감정하던 날 영적인 능력이 있는 여동생이 참석을 하려는데 몸이 아파서 참석을 못하고 대신 선친께서 많은 것들을 계시로 미리 알려주셨다면서 여러가지 신기한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2장 날짜는 8월 하순경으로 잡아라. 그 이유는 원수지구 사는 동지간들이 먼저 화폐해야 하고 또 2장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려면 2달이 넘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선친께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답니다. 불과 2장 3일 전까지만 해도 돈 한 푼 준비가 안 되어 고민하던 장손 N씨에게서 뜻하지 않은, 그것도 2장 비용에 쓸 만큼의 돈이 들어왔다면서 그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고민했었다며 조화라 전화를 했습니다. 모쪼록 발복이라는 것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주어질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후손된 우리는 그저 주어진 자손된 도리만 하다 보면 조상님이 주시는 복은 저절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고 기다리는 지혜를 지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강의 및 상담 문의를 주십니다. 강의 날짜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강의와 상담을 겸해서 진행됩니다. 수맥이나 풍수나 특히 영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상담만 받게 되면 이해가 안 돼서 자칫 오해 소지도 있고 또 가족이나 집안 사람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강의 시간이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강의실 위치는 지하철 4호선이나 1호선을 이용하셔서 서울역으로 오시어 1번 출구를 찾으세요. 그곳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서울역 광장으로 올라오신 다음에 서울 역사와 그 오른쪽에 롯데마트 건물 사이길을 통해서 뒤편으로 가다 보면은 정면에 그 풍림이라는 빌딩 이름이 보입니다. 횡단보도를 10시 방향으로 건너서 풍림 아이원을 찾아 1206호실로 오시면 됩니다. 지방에서 열차로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찾기가 쉽다고들 하시더군요. 참가비는 1인당 5만원으로서 그날의 식대 및 기타 경비로 쓰여집니다. 요즘도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신기한 이 기적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기적들의 사례들을 감추거나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히지 않는 것은 하늘의 소명을 거역하는 행위다라는 느낌입니다. 어쩌다 이런 일들을 겪었다면은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겠지만 가는 대다수의 가정들마다 믿기지 않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니 이제 이것은 더 이상의 미신도 또 우연도 신기한 일도 아닌
DNA의 명령에 따른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사의 탄생과 삶과 죽음의 한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5세기경 갈릴레오가 지동설과 천동설을 주장했을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감옥에 쳐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학설이 천체물리학의 가장 기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감히 말합니다. 현대 문명이 영의 세계와 또 묘지와 수맥을 인정한다면 이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 세상에는 또 엄청난 파장이 일게 될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무조건식의 미신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국가적 차원에서 아니면 현대 과학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저는 체험 현장을 원하는 분들의 하나의 이장 현장을 공개해 왔습니다. 그 경로를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체험들을 몸소 보고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참관자들은 가족들을 상대로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그 당사자 가정과 집안 분들입니다. 그들보다 더 확실한 증거와 증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가 이를 애써 부인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몰라서? 아니면 알면서 일부러? 둘 중에 하나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